본선 한 척이 두 척의 보조선을 이끌고 서귀포 보목항을 출발했습니다. 어선들은 서쪽에 위치한 바위섬 외돌개로 향합니다. 푸른 바다 한가운데 닻을 내리고 털을 잡았습니다. 그물을 당기는 양망 작업이 한창인데요. 본선과 운반선, 보조선 두 척까지 모두 네 척의 배가 힘을 이루어 조업을 합니다. 빨리 땡기라 이거. 작전을 진두지휘하는 건 선장입니다. 본선과 보조선의 거리가 좁혀지면 그물 속 물고기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멀리 이동하지 않고 한자리에서 일생을 보낸다 해서 이름이 붙여진 생선, 자리돔입니다. (4월부터) (7월) 중순까지 자리돔 잡이가 이루어지는데요. 보리가 익어가는 온유월은 자리돔이 가장 맛있는 시기입니다. 제주말로 자리돔은 요망지게 생겼다고 합니다. 15cm 크기의 작은 생선이지만 야무지다는 뜻입니다. 자리돔처럼 이름에 돔자 학렬이 붙은 생선들이 많은데요. 돔은 가시 지느러미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주도를 상징하는 돔으로는 귀족 생선 옥돔과 서민 생선으로 알려진 자리돔이 있습니다. 여름에 수온이 좀 따뜻할 때는 수심이 얕은데 10m, 15m, 7, 8m 이런 데서 하고 겨울에 좀 추울 적에 그때는 좀 수심이 30m, 3, 40m 이런 데서 시가고 그래야지. 자리돔은 산호나 바위 주변에 무리지어 생활하는데요. 오전에 떼를 지어 다니는 어종이라 조업은 새벽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만 이루어집니다. 그물을 올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투망을 시작하는데요. 준비해보라. 투망을 위해선 먼저 두 척의 보조선과 본선 사이에 도움줄을 연결합니다. 보조선은 본선과 50m 정도 거리를 두고 삼각형 형태로 자리를 잡습니다. 선장은 투망 위치를 확인한 뒤 신호를 보냅니다. 놀아! 본격적인 투망이 시작됩니다. 백설 없는 인물의 백설! 야, 앞에 있는 영 냉경하라니, 냉경! 더 많이 가라! 야, 그 오라이 풀라, 오라이! 대만 딱 땡길 때는 오라이 풀어주라고! 본선과 보조선 사이엔 거대한 그물이 펼쳐지는데요. 마치 파란 바다 위에 붉은 카페트를 깐 듯합니다. 자리돔잡이는 본선과 두 척의 보조선 사이에 연결된 줄을 따라 사각형 모양의 그물을 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닷속 그물 위로 자리돔이 지날 때 그물을 올려 자리돔을 잡는데요. 이런 조업 방식을 삼척 들망어법이라 합니다. 이제부턴 선장과 자리돔의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침에는 전쟁터에 전쟁터. 지금 딱 어장 깔려 있으니까 이제는 딱 이 모니터로 보면서 자리돔만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지. 선장은 어군 탐지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준비해봐. 많이 서보라. 선장의 지시에 따라 7명의 선원들이 힘을 합쳐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눈치 빠른 자리돔을 놓치지 않으려면 속도를 내야 합니다. 야, 그 대만단 누구라? 한가만 대만단 누구라? 그 빨리 땡기보라 장관아. 기타만 빨리 땡기보라. 가장 힘든 작업은 그물을 거두는 일입니다. 자리돔과 그물, 바닷물 무게까지 합치면 1000kg이 넘습니다. 그물 속엔 자리돔이 가득한데요. 선원들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많은 거예요? 아니. 이거 혼수거라. 한 숟가락. 아무리 양이 많아도 많다고 안 해. 왜 그래요? 욕심이 많은 거지. 언제 소문경 가서 나머지까지. 같이 해야 되는 자리돔을 많이 잡으려면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데요. 날씨가 좋아야 하고 물때도 맞아야 하며 선원들의 의기투합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잡아올린 자리돔은 4상자, 40kg 정도입니다. 이거 구이용 많이 나가. 구이용 이거는 구이용. 야, 이거 어디 갖다 놓으면 어떤지. 식당에도 가야 할 거니까요. 양이 적어도 바로 운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응. 저 식당에다 보내야 되니까. 아까 금액으로 12만 원 한 박스. 아, 저 정도면 12만 원이에요? 한 박스. 12만 원이면 10kg. 네? 10kg. 자리돔 상자는 대기 중이던 운반선에 옮겨 싣는데요. 찬바람에 건조해지는 걸 막기 위해 이불까지 덮어줍니다. 운반선은 20분 거리에 있는 항구로 서둘러 향합니다. 지금 그 항해 가면은 자리 파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 가서 이제 주면은 이제 소비자한테 바로 이제 판매하거든요. 휘몰아치던 조업이 한 차례 끝나고 잠시 휴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선장에겐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어렵다. 없어. 그냥 딴 길로 이동하려고. 직기도 쪽으로 가려고. 여기는 굵기가 잘고 멸치대가 많아서 안 돼. 자리돔이 많은 곳을 자리밭이라 하는데요. 이번에는 자리밭을 찾아 동쪽 지귀도로 향합니다.
자리돔이란 게 이동성이 없어. 그러니까 많이 서식하는 데가 있지. 그러니까 현장들이 그 포인트를 찾으려고 이 신경을 쓰고 그러는 거지. 보목항 인근에서 자리돔이 많은 포인트는 처음 자리돔을 잡았던 외돌개 주변과 지금 향하는 지기도 인근입니다. 지기도에 도착하니 경쟁어선 두 척이 조업 중입니다. 놀아볼라들 놀아. 심기일전하고 다시 자리돔을 잡는데요. 자리돔이 제주의 서민 생선이 된 건 근해에서 많이 잡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보릿고개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었죠. 놀아. 저 막사점심에. 하지만 그것도 다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12척까지 했었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안 하려고 그래. 사람이 없어. 이제 보목항에서 자리돔잡이 어선은 4척뿐입니다. 또 좀 나오다가 안 나오네. 자리돔이 오가는 길목을 지키고 섰는데도 통 소식이 없습니다. 이럴 땐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 한 선원이 늦은 아침 식사 준비를 합니다. 오늘 메뉴는 김치와 돼지고기를 넣고 끓인 콩나물국입니다. 저 이번에 그 관광만 나가면 새벽 5시 30분에 출항해 자리돔을 잡다 보면 10시가 지나서야 아침 식사를 합니다. 한 선원은 금방 잡은 자리돔을 다듬는데요. 뼈째 썰어 된장에 찍어 먹는 것이 제주도 방식입니다. 아, 달콤하게 맛있다. 바로 그냥 잡은 자리에서 드시네요. 한켠에선 선원 수위에 맞춰 밥과 국을 푸는데요. 두 사람 몫은 따로 챙겨 운반선에 싣습니다. 이거 저 보조선에 밥 배달가요. 이 밥 배달. 보조선에 밥을 배달 가요? 배달의 생명은 신속과 정확. 보조선 선원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전달합니다. 국 한 그릇에 반찬은 제주도산 멸치로 담근 멜젓이 전부인데요. 일하고 난 뒤라 꿀맛입니다. 뺏어 먹을 사람도 없는데 한근호 선장은 주변을 살피며 경계합니다. 식사하시면서 뭘 이렇게 계속 바깥을 둘러보세요? 딴 배. 왜냐면은 나 같은 경우는 상대방 딴 배들에 대한 경계.
많이 하지. 저 담배는 어느 정도 잡는가, 또 조업을 잘 하는가. 함께 계시지만 또 경쟁 관계시긴 하네요. 그렇지. 바다에 나오면은 경쟁 심하지. 갑자기 선장이 어군 탐지기를 가리킵니다. 땡기라. 밥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선원들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서둘러 그물을 당깁니다. 이번엔 얼마나 많은 자리돔이 들어있을까요?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니 한 천만 들어지 자리 다 나가. 찢어진 그물 사이로 자리돔떼가 달아나고 있습니다. 바위에서 걸리거든. 바위에 자주 찢어져요. 자리가 바위에서 살거든. 급한 대로 찢어진 그물은 응급처치합니다. 어장 손실되면은 이래. 그냥 많이 들어봐야 필요가 없어. 어장이 손실될 줄 알아야지. 저게 제일 중요한 거지. 지금은 어로 기술이 발전했지만 과거엔 경험과 느낌만으로 자리돔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없었었거든. 어부탐지기 없이 선장들이 이 삼각 독투법으로 해가지고 이 딱 암초가 있는 왜냐면 자리돔이 이 암초 있는 데서 서식을 많이 하니까 이 5, 60년도에 이때 당시에는 이 무동력선으로 많이 이 자리돔을 잡았지. 한라산에서 자라는 구상나무로 태우라는 떼배를 만들어 타고 커다란 그물로 자리돔을 잡았습니다. 우리 제주에는 이 뗏목이 유명했었지. 옛날에는 아주 4, 50년대 그러니까 해방돼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무동력선 나오기 전에 그 뗏목이 먼저 나왔었지. 그래서 그걸로 생활들을 여기서 했는데 그때 그때부터 자리돔을 잡기 시작했었지. 야 삼톡코지에 이 노래는 새로 만든 태우를 물에 띄울 때 부르는 노동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저선 가면은 노를 젓고 가면은 그 섬 있는 모서리 옆에 자리가 놀고 있더라 하는 뜻이죠. 오라진 낭은 새질매여이고 쫄른 낭이라. 조상들이 사용하던 어로 도구를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제주에는 이 물수경이라고 있어. 수경. 나무로 만들어 있는 수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 자리돔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보이거든. 그러면 들어오면은 그때는 본선에서 세 사람이 올리는 거지. 그물 한 반쯤에 올라오면은 보여요. 옛날에는 어탕 없을 때는 이걸로 확인하고. 땡기라. 자리돔 잡이는 하루에 67번 투망과 양망을 반복합니다.
그물이 묵직한 걸 보니 조짐이 좋습니다. 자리하냐 이거 북쪽이냐 자리냐? 자리하니? 북쪽이다. 선원들은 그물 안에 가득한 물고기를 털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리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리돔과 크기와 모양이 비슷해 어군 탐지기로는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물 속 생선은 제주도에서 복축이라 부르는 줄도화돔인데요. 뼈가 세고 맛이 없어 잡지도 먹지도 않는 생선입니다. 줄도화돔 수백 마리 속에 자리돔은 고작 몇 마리뿐. 또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자리도 못 잡으면은 말이야 미안도 하고 그렇게 하지. 또 사람들은 또 딱 선장을 믿고 계속 그러니까 1, 2년만 같이 조업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몇 년을 같이 조업을 하니까 어느 선장은 뭐 잘 잡는다 못 잡는다 이런 것도 알고 또 분위기도 그렇고. 선장도 선원도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타는 속도 모르고 갈매기만 신이 났습니다. 또 한 차례 그물을 들이우고 기다리는 선원들. 이번엔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까? 자리 한 박스 그물을 올리는데 자리돔이 틀림없습니다. 이거 앞으로 뜨지 앞으로 진짜 막아 막아줘. 그런데 어획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물 아니 안 들어가는다니까. 많이 잡아주면 좋지만 그렇게 돼 물라래 거. 안 되지. 물속에 끝에 마음대로 해. 자리가 쉬울 때는 쉽는데 어려울 때도 그렇게 어려워. 자리돔은 회로 즐겨 먹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든 적든 그물에서 건지자마자 항구로 수송합니다. 어느새 정오가 되었습니다. (20여 분을) 달려 보목항으로 들어선 자리돔 운반선. 이번에도 자리돔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목항 한켠에 모여 일을 하는 안악들인데 대부분 보목에 사는 선장과 선원의 가족들로 자리돔 손질을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횟집에 가는 거예요. 횟집에. 자리물에 하는 거를 식당에 가는 거예요. 식당에. 이거 가서 썰어서 물에 하는 거. 자리돔 손질은 3인 1조 시스템입니다. 한 사람이 가위나 칼로 가시 지느러미를 잘라내면 한 사람은 비늘을 벗겨냅니다. 크기는 작아도 비늘이 억세, 제거하지 않으면 먹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두와 내장을 손질하는데요. 다듬어진 자리돔은 식당으로 배달돼 바로 오늘 손님의 밥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목 자리돔의 인기 비결은 무엇인가요?
먹어놓으면 우리도 예 먹고 나면 이 속이 편안해요.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되는 편이고 이게. 젖도 담아놔도 젓갈도 밥맛도 좋고. 네. 자리도 이렇게 많은 거는 횟감으로 뼈가 부드러우니까 또 이 자리가 신선도가 금방금방 자리 뜨면은 운반선으로 금방금방 갖다 주고 살아있을 적에 처음에 사러 온 사람들이 향 포덕포덕 튀는 거를 살라고 그렇게 많이. 항구 근처 식당에선 직접 자리돔을 받으러 오기도 하는데요. 그날 어획량에 따라 할당량도 달라집니다. 이거 매일 이렇게 자리돔 받으러 오세요? 예, 매일이. 이 주변 식당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것도 하루치도 안 돼. 오늘은 많이 안 잡혀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안 잡혀가지고 많이 오늘 주문을 많이 안 했어요. 먹을 것이 변변치 않던 시절. 물질을 나가느라 바쁜 해녀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리돔으로 물회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된장을 풀어 만든 자리물회는 제주도 전통 방식의 패스트푸드였던 셈이죠. 뼈를 발라내지 않아 칼슘이 풍부한데요. 자리돔을 많이 먹어 제주엔 허리 굽은 노인이 드물다는 말까지 전해옵니다. 된장 물레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된장으로 하는 게. 산란이 6월달에 산란하고 나면 맛이 없어요. 지금이 최고예요. 해마다 자리돔 축제가 열리는 보목항 입구에는 특별한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에게 자리물회라는 음식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 시인데요. 가장 고향적이고 제주적인 음식.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리돔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1910년에 나온 한국 수산지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기록들로 당시 제주의 많은 어민들이 자리돔 잡이에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비학자인 석주명 박사는 1943년 제주도에서 근무하며 쓴 제주도 수필에 자리돔으로 회를 만드는 방법을 기록했습니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자리돔으로 자리물회를 만드는 일종의 레시피였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제주에선 자리물회가 인기 메뉴입니다. 제주도 말을 제가 할까요? 한마디. 여름에 자리물회 한 그릇 먹으면은 눈이 배롱한다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은 눈이 배롱하다고 하는 것은 눈이 뜨인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속이 시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제주도 사람들은 여름에 자리물회 한 그릇 안 먹으면 여름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요. 또 이렇게 꼭 물회만 해 먹는 게 아니고 요새는 강회로도 무쳐 먹습니다. 제주에선 자리돔회 5번이면 보약이 필요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한 마리를 통째로 된장에 찍어 먹는 것이 일종의 보양식이었습니다. 곰삭은 자리젓에 자리물회 한 그릇.
거기에 채소와 잡곡밥이 어우러지면 낭푼 밥상이 완성됩니다. 오후 1시. 조업을 끝낸 자리돔 어선들이 항구로 돌아옵니다. 배를 정박하고 찢어진 그물을 꿰매며 다시 내일을 준비합니다. 숨가빴던 바다에서의 시간은 잠시 내려놓습니다. 아직 항구는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따라 새벽바람이 심상치 않은데요. 파도마저 성난 듯 몰아칩니다.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일단 나와봐야 돼. 무슨 뭐 주의보면 안 걸리면은 우리는 계속 나와. 왜냐하면 선장이 또 가게 내면 가야지. 야, 오늘 안 될 것 같다 이거. 응? 작업이 안 될 것 같아. 왜요? 날 바람 불어가지고. 그럼 오늘 아예 조업을 안 나가시는 건가요? 그럼 나중에 봐야 되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 좀 못해. 제주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해 출항하지 못하는 날도 부직이 있습니다. 우선 바람이 잦아들길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한 시간쯤 지나자 서서히 날이 밝아옵니다. 좋아지진 않았는데 작업이 안 돼도 나갔다 오려고 가보고. 조업 못한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 서둘러 바다로 향합니다. 날씨가 굳으면 어획량도 좋지 않은데요. 이럴 땐 포인트를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자리돔 저기서 외돌개 쪽으로 가고 있어. 오늘 같은 날은 그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바람이 하기바람이라 가지고 바람 불어서 이쪽으로 못 가고. 바람을 피해 찾아간 곳은 보목항 서쪽에 위치한 외돌개 주변입니다. 자리돔잡이철에 하루 이틀 조업을 거르면 선원들의 벌이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그럴 때 선장은 책임을 느끼죠. 빨리 놔보려게. 바람이 좀 말아.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하는데요. 외돌개보다 한번 더 내려가라. 외돌개만 가라. 외돌개만이 그냥 바로 풀어놔. 오늘따라 선장의 지시사항이 유난히 많습니다. 보조선은 배가 작아 파도의 흔들림에 취약합니다. 하늘은 금세라도 장대비를 쏟아낼 듯합니다. 땡겨보라. 높은 파도에 배가 흔들리면 체력 소모는 몇 배나 더 합니다. 다행히 기다리던 자리돔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획량이 많은 건 아니지만 날씨 상황을 감안한다면 괜찮은 결과입니다. 아침부터 날씨 때문에 마음을 졸였던 선원들은 자리돔 상자를 보며 힘을 냅니다. 바다에서의 일은 사람의 계산과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작업은 하면서 그래도 사람이 욕심이란 게 많이 들어오면은 나은 거고 안 들어오면은 주는 대로 받는 거고 그런 마음을 가지. 오늘 뭐 이 정도라도 잡을 거라 예상을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이 정도는 예상했는데 왜냐하면은 그 동네 그 식당애들 그 납을 조달해 줘야 되니까 자리돔을 그래야 그분들도 장사해가지고 좀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바람 불어도 그 작업이 좀 시원치 않더라도 이 고생되더라도 나온 거지. 제주의 날씨는 변덕이 심합니다. 괜찮다가도 갑자기 바람이 높아지고 파도가 거세집니다. 도움줄을 넘겨 받아야 하는데 사나운 바람에 휘말려 보조선이 방향을 잃었습니다. 겨우 도움줄을 연결했는데요. 갑작스러운 강풍에 불안한 건 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때 이거 작업이 안 될 것 같다. 어떤 게 뭐라? 그물을 세게 당기는 선원들. 바람 때문에 조업이 순탄치 않은데요. 갑자기 선원들의 손을 놓습니다. 별로 안 잡혔어요? 못 잡았어. 바람에 같이 미어가지고 그 자리가 뜨는 다리를 벗어나 버렸어. 보조선에 닫힌 밀리면서 그물이 펼쳐지지 않아 자리돔은 이미 도망가 버렸습니다. 설상가상, 폭우까지 쏟아집니다. 열시로 주의보 내렸어 주의보. 야 이물딸부터 먼저 일러라. 이물딸부터 먼저 일러. 고물딸 저 한테 때 마시려게. 보조선은 파도에 휩쓸려 전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탱커 잡아줘라 탱커. 안전을 위해 두 척의 보조선을 본선에 싣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입항하는 거야 입항. 조업을 중단하는 건 선장도 선원도 속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선원들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속으로는 속상하지만은 바다 일이란 것은 주는 대로 받아봐야지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노력하다 안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있잖아요, 내일. 아, 내일은, 예, 들림없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조업을 해야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바다에는. 바다 위에서 비바람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파도에 몸을 맡기고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내일의 바다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